와, 지금 영상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가드레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드레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최근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하거나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합니다. 4m 아래로 떨어진 버스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CCTV 화면입니다. 차량과 부딪힌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튕겨 나갑니다. 전국 국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절반에 달합니다. 만약에 가드레일이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아까운 인명을 잃거나 아니면 사고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최후의 생명을 잃게 하느냐 잃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드레일의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가드레일이 이 높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높이 규정을 충분하게 준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드레일이 이렇게 붙일 수는 없으니까 모든 가드레일은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가드레일이 이런 식으로 붙는데 앞에 가드레일이 뒤에 가드레일을 덮어야 되겠죠. 덮어야 차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부딪히면서 쿵쿵쿵쿵 하면서 그냥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덮여 있는 가드레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드레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차가 이걸 밀고 들어가면 이게 차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대로. 네, 차가 가드레일에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 가드레일이 실내를 뚫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 그건 정말 무서운 끔찍한 사고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가드레일의 설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드레일이 언제나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가드레일의 끝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 가드레일의 끝단이 있으면 그 끝단에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모든 차가 요 안쪽으로만 부딪히는 건 아니고 요 메인 처음 시작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철제 와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예전엔 많이 사용됐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또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자동차에도 일단 뭐 문제가 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한테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짝이라도 스치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긁으면서 전기톱처럼 싹 잘린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커터나이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없애야 되겠죠. 자동차 안전 규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가드레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운전자의 안전, 차량의 이 파손도 줄여주는 이런 여러 가드레일들이 나오죠. 롤러를 이용한 롤러 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간혹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에 진입할 때라든지 그런 곳에 롤러 가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그 절벽에서 이제 코너를 진입할 때 그런 경우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롤러 가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간혹 보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놀랐나 봐요. 뉴욕 포스트에서 이번에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면서 페이스북이니 뭐 여기저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어디 회사냐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가드레일 회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안전 감각이 굉장히 좀 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안전장비라면 조금 더 좀 뒤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가드레일을 보고서 이렇게 감탄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대부분의 가드레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레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가드레일을 만든 분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던 롤러
롤러 가드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한국에는 이런 멋진 가드레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게 막 소리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 회사였다니 하고 좀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거군요. 네네. 어. 그 롤링 가드 베리어라는 건데요. 아, 네. 영상에서 봤던 그거 네.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긴 하네요. 그 영상에서 봤던 거는 이 롤링 가드 베리어의 신형 아, 제품이에요. 예, 이게 또 신형 구형이 네, 있구나. 신형 제품인데 도는구나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 롤링 가드 베리어 구형이에요. 예. 형상이 좀 이렇게 동글동글 이쁘게 생겼죠. 네네. 예, 그래서 충돌 테스트 시에 이 롤러가 이 회전을 합니다. 네. 충돌 시에 회전을 하면서 충격력을 솟아나는 제품인 거죠. 우리 신 신형 롤링 가드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장구 형상으로 생겼어요. 예, 약간 이렇게 네. 생겼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차량의 범퍼를 더 안전하게 방호를 해주면서 차량이 그 충돌 시에 승홀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게 자칫해서 이게 높은 차의 경우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죠. 높은 차라도 넘어가지 않게 이게 잡고 가는 거군요, 이 범퍼를. 네네. 국도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표준형 가드레일이에요. 네. 네. 이왕 박을 거면 저기다 박고 싶은데. 그 고속도로변에 속도가 높은 곳에는 사실 이런 3웨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속도가 낮은 국도변 그런 곳에는 이 2웨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고속도로용, 이게 국도용 네네. 그런 차이군요. 그러니까 더 높은 속도를 견디기 위한 시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dam부 처리 시설이라는 게 너무 지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울탈이 전면에 비스듬히 충돌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탑승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차량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테스트에는 사실 정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러네요. 가장 위험한 곳은 사실 이 끝단부예요. 아, 끝단부를 정면으로 이제 소형차가 충돌을 했을 때는 이 레일이 차량을 관통을 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차 안으로 이 레일이 그냥 꽂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창처럼. 네. 저기 이제 보시는 담부 처리 시설 저 제품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가드레일 끝에 이렇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가드레일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네. 되었고, 그리고 이 정면으로 방울타리를 정면으로 받았을 때 이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지주, 그렇죠. 기초 지주와 상부 지주가 서로 네. 볼트 체결이 되어 있죠. 정면 충돌 시에는 이 저게- 체결공이 분리가 되면서 지주가 이제 분리가 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충돌 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 레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레일 체결공이 지금 다 뚫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길게 장공이 뚫려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네. 밀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지주가 움직일 때 동시에 이제 레일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접히고 네. 접히고 하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배려가 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구나. 이게 기둥이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기둥 박으면 결국에는 죽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 이 기둥이 빠지는군요. 아, 이건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 잘 못했는데. 네, 그리고 이 체결공을 가만히 보시면 네, 각도가 비스듬해요. 네, 그 하부 베이스판과 상부 베이스판의 체결공의 그 개방의 각도가 틀리거든요. 네. 그게 정면 충돌 시에는 이게 체결부가 분리가 되게끔 하고, 네, 측면 충돌 시에는 또 차량이 네. 그 분리가 되지 않는. 넘어가지 않게끔 해줘야 네. 되잖아요. 안전하게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측면 충돌 시에는 분리가 안 되는 구조로 지금 제작이 아, 굉장히 되어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저기 저런 곳에 아이디어가 숨어져 있구나. 저것도 이거는 개방형 가드레일의 그 끝단 부분이게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또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또. 네, 이게 이제 엠보 형상의 그 체결공을 줘서 네. 차량 충돌 시에 레일이 접혀질 때 네. 좀 더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준 거죠. 트럭이 시속 저희가 100km로 박았다. 이게 합격된 거는요, 지금 우리가 4등급으로 합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80km, 승용차 시속 80km로 충돌해서 이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대형차인 경우에는 시속 65km로 정면 충돌했을 때, 그리고 이 비스듬히 충돌했을 때 다 합격한 걸로. 이게 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4등급.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은 것도 있어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게 6등급까지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합격돼 있는 가드레일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으로 합격이 되어 있어요. 아, 7등급은 그럼 뭐 시내 가드레일 같은 건가 보네요? 아니, 제일 위험한 곳에 높은 숫자 등급이에요. 네. 네, 그래서 6등급이 제일 이제 국내에 현재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6등급이 제일 그 안전한 높은 등급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속도에서 더 큰 차가 그렇죠. 부딪혀도 된다. 1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등급은 2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등급이 필요한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6등급을 설치해야 되는 도로가 있고, 이 요구사항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2등급이 필요한데 굳이 뭐 6등급을 납품할 이유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거리에서 흔히 보는 그런 가드레일이 새카만 가드레일이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하얀 가드레일도 있고, 녹색 가드레일도 있고, 뭐 오렌지색 가드레일, 노란색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참 예쁘게 잘했구나 라고 그냥 지나치면서 보기만 했을 뿐인데, 여기에 이렇게 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숨겨져 있고, 뭐 분체 도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그 말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아연 용융 아연 도금. 육용 아연 도금. 그러니까 아연을 위에다가 녹여서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침전을 시킵니다. 아, 이걸 담그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분체 도장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도 그 용융 아연 도금된 강판에다가 분체 도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용융 아연 도금만 된 거보다는 훨씬 뭐 내구성이나 그런 뭐 부식 방지 능력이 좋은 거죠. 아, 이게 분체 도장이라는 거군요. 색깔이 네네. 지금 다양하네요. 뭐 오렌지색도 있고, 뭐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메인 컬러라고 하고 있는데 풀색으로. 약간 자연하고 좀 어우러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가장 편안한 컬러가 아닌가. 용융 아연 도금이고 이거는 용융 아연 도금. 도금 강판에 분체 도장을 한 거. 분체 도장을 한 거. 네. 근데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두 개 다 지금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됐던 걸 다시 떼온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설치됐던 걸 떼서 이렇게 갖고 왔더니 이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부식이 돼 버리는데, 이거는 부식되지 않고 이렇게 처음 상태 그대로 이렇게 되더라. 그렇구나. 사실 철이 산화되거나 부식이 되기 시작한다면 예. 철의 내구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체 도장하는 이유가, 사실 이 분체라는 것이 그 폴리에스테르 성분이라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수성이에요. 비가 오면 이게 끼어있던 먼지들을 다 씻겨서 내려보내요. 네. 그래서 비가 한 번 오면 그대로 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용융 아연 도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이 거칠거칠해지죠. 예. 그래서 먼지가 그대로 부착이 되는데 비가 와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비가 오히려 젖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보면 오히려 더 젖어 먼지가 있더라고요. 비 오고 나서 먼지가 더 달라붙고. 예, 그렇더라고요. 이건 물에 씻겨나가는 그런 네네. 발수 코팅을 한 것 같이 돼 있는 거구나. 네네. 자동차에 왁스 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분체 도장과 일반 페인트 도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페인트 도장은 액상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 열이나 습도 이런 거에 의해서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분체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얇은 가루를 네. 분사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가루다. 정전 현상으로 분사시켜서 부착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얇은 가루로 입자들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벗겨지거나 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보통 페인트 같으면 이런 데 까지면 이게
우두두두 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일어나잖아요. 예. 분체 도장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죠. 요 각각의 입자들이 여기 달라붙어 있는 네네. 거군요. 네. 아, 그렇구나. 전혀 몰랐던 거네. 이게 그러면 이게 손상에도 굉장히 좀 튼튼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겠네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볼 때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요. 가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분체 도장 가드레일이 기존 가드레일보다 한 1.5배 정도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화 분체 라인을 구비를 해서 오히려 가격은 비슷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가드레일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는데요. 지금 가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우리 주변의 가드레일이 그렇게 옛날 가드레일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가드레일도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 나니까 가드레일밖에 안 보여요. 거리에 가드레일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예쁜 가드레일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은 옛날, 그러니까 낡은 가드레일을 그대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가드레일은 이 높이가 규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조립이 잘못되어 있어서 뒤가 더 앞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가드레일이 너무나 색이 바래서 그래서 주변 색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이 가드레일이 있음으로 해서 길을 더 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안전 규정이 있었겠어요? 무늬만 가드레일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운전자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서 가드레일을 받게 되면 그대로 뚫리고 그대로 차가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안전 테스트를 하고 더 강화된 안전 규정에 따른 가드레일은 지금 전체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국도 중에서도 40%밖에 되지 않고요. 사도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 아닌가요? 큰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지킴이가 돼서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이런 모든 관련 단체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드레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